안녕하십니까. 고정드림 어르십니다. 원소 111개 신지식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33번입니다. 비소, AS, 알세닉이라고 부르는데요. 비소 보시면 여기 동위체와 존재비에서 75비소, 질량수가 75가 100%입니다. 그래서 75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핵속의 양자는 33마리고요. 중성자가 75가 돼야 되는 거 둘이 합쳐서 질량수니까요. 42가 돼야 됩니다. 상당히 많죠. 한 9개 더 많습니다. 양자보다요. 중성자가. 재료가 42개에서 7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이니까 K 가게 2마리 전자. 그 다음에 L8 들어가고요. 28, 18이니까 M18이죠. 그래서 28이고요. 28에다가 보시면 4번 궤도에 5개 들어가죠. 4번 궤도에. 4번 궤도에 N각에 5개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2마리는 S 에너지 궤도고요. 이건 S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 둘, 세 개는 P 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에너지 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개 이상이니까 뭡니까? 5개 이상은 부도체죠. 비금속, 금속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전기적으로는 전기를 의지하는 부도체. 왜냐하면 5개니까 전자가 안 빠집니다. 핵에서 땡긴 힘이 세지니까 자유롭게 못 나온다. 전류가 안 흐르면 전자가 안 흐르니까, 전자 안 흐르면 전류 안 흐르니까요. 그래서 부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융점이 이제 817도인데 B점이 낮죠. 승화점이라 해서 이건 가압 상태에서 나타난 겁니다. 가압 상태로 나타낸 겁니다. 가압 아니면 더 낮겠죠 이게요. 이건 승화점이고요. 이렇게 보시고요. 비소는 화합물로서 그리스인이나 로마인에게는 잘 알려져 있다. 그들의 화합물에는 황화물과 개관석이라고 있습니다. 비소의 원소명 알세닉은 황색의 안료, 웅황이라고 부르는데 가리키는 그리스 알세니콘에서 유래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소의 단일 원소는 13세기 독일의 마그누스에서 처음으로 단일 원소로 분리되어졌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스 때는 이미 비소 화합물은 강장제나 조혈제에서 사용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고 8세기에는 아라비아에서 개관석을 태워서 무수아비산을 합성되어 왔고요. 화산이 많은 지중해 지역에선 개관석을 채취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라 생각되집니다. 16세기에는 남이탈리아의 토파니아라고 하는 할머니가 만들어 신이 내린 물이라고 하면서 미용약으로 팔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한 토파나 물이요. 본래의 미용 화장수뿐 아니라 독약으로 남편의 암살에 사용됐다 합니다. 참 슬픈 일이죠. 남편은 그 결과 대량으로 미망이 발생하게 되어서 놀란 교황청과 정부가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시중에서 유통되는 약은 전혀 흘지 않았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물의 주성분 아비산, 비소가 들어가 있는 산이자. 18세기에는 영국의과에서 파우라가 아비산 칼륨 수용액, 이른바 파우라액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19세기 되어서 독성이 인정되었지만 약으로서 많은 병의 치료용으로 많이 사용되었었답니다. 비소의 화물은 초술하겠지만 지금에서는 치료 현장에서 퇴장되고 없습니다. 무수 아비산은 거의 맛이었기 때문에 독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견될 걱정이 없고 또 옛날에는 미량의 비소를 섭취하는 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독약으로서 가장 구하기 쉽고 사용하기 쉬웠을 것이다. 이렇게 쉬웠을 미소프린트네요. 장터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19세기 들어와서 유명한 마슈 테스트라 해가지고 비소를 함유한 화합물은 산정 용액 중에서 발생기 수소에 의해 환원되어져 알루신을 발생하고 그것을 가열한 유리관에 넣으면 가열되진 부분에 인접되어 흑갈색의 금속 비소가 석출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속이라 되어 있는데 일단 비금속에 불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비금속에 들어갑니다. 확립되었다 이렇게. 그러나 희생자가 하루에 치료약, 화장품, 쉐그린 이라고 불려지는 페인트 등을 사용해 비소를 섭취 또는 접촉하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테스트 결과 양성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겠고요. 유명한 나폴레옹의 두 발로부터도 중성자 방사성 화학 분석으로 비소가 검출되었지만 독사라고 판정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다른 걸로도 쓰기 때문에 식품 혼입되어진 것으로 집단 중독이 발생되기 많은데 1900년에 맨체스터 맥주 양조 공장에서의 비소 혼합에 의한 중독, 1955년에는 일본의 본유 제조 과정에서의 비소 혼입 중독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일 원소 비소에는 회색, 그다음에 황색, 흑색의 세 가지 종류의 동소체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화학 성질은 인과 비슷하고 마이너스 3가의 비소의 화물은 금속간 화물로 불려지는 비화물, 금속 원소와 비소 화물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요 비소 화물 보시면요, 이렇게 아비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아비산, 비산, 메틸 알손산, 디메틸 알손산 이런 식으로 디메틸 알손산 철, 알손산 철 아모늄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비소 화합물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석권 화합물이라고 됐고요. 예, 특히 13족, 그러니까 3비족의 원소와 만드는 화합물은 예를 들면 갈륨 비소, 반도체로 유명하다. 갈륨 비소 반도체, 그다음에 주로 이제 우리 태양전지에 많이 쓰는 게 이제 규소잖아요. 규소 반도체 쓰고 계신데, 규소는 14번이잖아요. 14번이니까 최적전자 몇 개냐면 여기 플러스 14개, 제로 14개로 보시고 K2, L8 10개 썼죠. 그 다음에 M4 해가지고 4마리짜리 반도체 대표 선수죠. 태양전지 썼는데 갈륨 비소를 썼는데 갈륨 비소 보시면 전에 말씀드린 갈륨은 3개, 비소는 5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에 갈륨은 최각전자가 3마리고요. 하나, 둘, 3마리. 비소는 5마리입니다. 하나, 둘, 셋, 5마리. 그러니까 다 합치면 4개죠. 4개. 8개니까 나누기 하면 4개입니다. 4개 반도체가 되는 거죠. 화합물 반도체라 해가지고. 이것도 반도체고. 3개, 4개 반도체니까요. 그리고 갈륨 비소 이렇게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규소, 갈륨 비소. 자, 그러면 태양빛을 쐈을 때, 태양빛을 쐈을 때 갈륨 비소에서 전자가 잘 빠질까요? 결국 전자를 빼먹는 게 태양전지니까요. 규소가 잘 빠질까요? 규소가 잘 빠집니다. 왜냐면 갈륨 비소는 얘는 잘 빠지면 얘는 안 빠지지. 원래 부두체잖아요. 부두체인데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얘는 결국 한 마리가 자유전자로 빠져나오게 돼 있어서 원래 부두체인데 2개 섞여 있으면 4개가 돼가지고 반도체 걸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부두체에 대해서 반도체 걸 하다 보니까 빠지기 조금 힘들어요. 그 에너지를 쐈을 때. 그래서 규소는 그래서 어떻게 규소로 된 지상용입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그냥 쓰시면 되고요. 얘는 뭡니까? 햇빛 쏴가지고 잘 안 나오니까 지상용으로 쓰기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잘 안 나옵니다. 비소가 있어서. 그래서 얘는 뭡니까? 인공위성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인공위성은 태양과 가깝잖아요. 그만큼 태양빛이 세니까 잘 빠져요. 세게 때려 잘 빠지지 지상에서는 이게 쓰면 약간 안 됩니다. 갈륨 비소에는 잘 안 빠지기 때문에 그걸 에너지 밴드 갭이라는데 갭이 너무 커요, 이게.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밴드 갭, 에너지 밴드 갭이라. 얘는 규소는 갭이 좀 작아요. 좁아요. 갭이 좁으니까 얘는 그냥 지상에 쓰시면 되고 갭이요. 이걸 갭이라고 부르는 밴드 갭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크기 때문에 잘 안 빠지니까 인공위성용으로 써야지 적정하고 규소는 지상용으로 써야 되고요. 근데 규소를 인공으로 썼다 그러면 안 좋은 게 뭐냐면 너무 세니까 너무 잘 빠지니까 썸말리제이션이라고 전에 태양전지에서 말씀드렸는데 규소는요. 이걸 만약 인공위성 쓰시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너무 세요. 서말리세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걸 한글로 하면 열방사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센 게 달라면 이게 전자가요. 태양전지판에서 규소가 있는데 전자 4마리 있잖아요.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에너지 센 것으로 나왔다 일 안 하고 에너지를 방출하고 지가 들어가 버려요. 이걸 열 방사하고 들어간다. 썸말리제이션. 이게 손실입니다.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게 손실이거든요. 손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소는 인공위성 쓰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갈륨 비소를 지상에 쓰면 이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손실이 되고 갈륨 비소 밴드갭 큰 것은 인공위성에서 강력한 걸로 써야 되고 규소를 인공위성 쓰면 손실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산양이나 양 등의 초식동물에서는 식물 중에 비소가 결핍되면 발육장애 보고되어 있고요. 사람에게도 필수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비소가 독약 쪽이지만 우리는 식품을 통해 섭취하고 있고 하루에 평균 0.1mg 추정할 수 있고요. 비교적 비섬유가 많은 해산물 이것들은 농축에 불구하고 이렇게 비소 등은 인산과 구조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된 생체 내부로 습득에 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중독을 일으키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들도 그것들을 먹고 중독에 걸리는 경우가 없답니다. 그래서 비소의 독성은 그 화학 형태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일반적으로 무기비소, 비소 원자와 탄소 원자 결합을 가지지 않는 비소 화물은 독성이 무기는 강합니다. 유기는 강하지 않는데 플러스 3급 용성이 가장 독성이 강하다. 치사량은 0.0.3g. 유기비소는 독성이 약하고 수은에서 반대로 유기수은 쪽이 독성이 강하고 비소는 반대로 되어 있다. 무기비소의 독성은 체내에서 시스테인 티올기 등을 혈압 방식으로 인해서 이것을 함유한 단백질의 기능, 특히 ATP 합성요소와
호흡세계 효소를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해산물의 비소 화학형은 플러스 5가의 무기비소를 많이 함유한 것을 제외하고는 무경이 적고 알세노베타인, 해산동물 메틸알손과 디메틸알손산 등의 유기비소 함물이고요. 사람이 섭취해도 빠르게 소변으로 배출되어진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 무기비소가 비량 섭취를 하더라도 간장에서 배출하되어 디메틸알손산으로 돼가지고 역시 소변을 배출되죠. 그래서 해물을 모두 중독을 일으킬 일은 없다. 비소를 함유한 물을 마시거나 사용한 사람에게 피부암이나 비소함물 제조 공장의 근로자나 비소를 함유한 농기를 사용하는 농원에 자급자기 폐렴 발생하는 경우도 보고되어 있지만 이유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소계통 용약으로서는 일본에서는 메틸알손산철하고 메틸알손산철 알모늄만 쌀과 포도에 허가되어 있고요. 독일의 에르히리와 일본의 진자 팔랑의 공동 연구에 의해 발견되진 메독의 추리조로 사용된 비소를 함유한 위험한 쌀베르산 아스페나민인데요. 최초 화학요법제로서 역사가 유명하답니다. 메독의 스피로헤타의 야클라텐이지만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다. 치과용 치수 실활제, 이빨의 신경을 죽이는 마취제죠. 약으로서 삼산화 이비소가 사용되어 있답니다. 삼산화 이비소는 환부의 물과 반응해서 H3ASO3로 되고 프로톤을 그러니까 이게 수소 양자죠. 프로톤을 수소 이온이죠. 방출한 헤리형의 ASO3 여기 빠져나가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능기주고 얘가 빠져나가니까 세포膜을 통과한 후 세포 내에 티올리를 가진 피부를 괴롭하여 치수 조직을 폐쇄시킨다고 생각되어지고 있다. 이때 비소 중독 예방 지역에서 티올리를 가진 2,3-디멜카 프로푸토프레폰 엄청 어렵습니다. 메티오닌 티오산 환들만 화합물과 의를 보충해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개죠. 개가 이제 기르는 개의 병 휘라리라고 해요. 약재가 이제 개상 이게 실개자인데 개상 실모양 구충제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릴메랄센도 비소 화합물이다. 독과 약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렇게 해서 비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